자, 이제 412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계속해서 유형상사의 매입전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412페이지에 가면은 11월 14일 거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매입 면세 거래라는 거죠. 격리부서 직원의 회계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그래서 계산서는 세금이 없죠. 공급가액 80만원짜리를 발급받았다. 배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는 항상 유형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매입 면세 유형이 몇 번이에요? 53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 53번.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4일 날 매입인데 면세예요. 그래서 53번. 품명에는 거기를 회계정보 처리 능력 향상 뭐 그렇게 위탁교육이라고 쓰죠. 위탁교육. 공급가액에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고요. 거래처는 한국 회계학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러니까 1번 해주셔야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가 됐는데, 자, 우리 회사는 신발 파는 회사예요.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를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로 개념과목을 고쳐야 됩니다. 82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념과목을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825번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15일 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 접대비죠.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 분계하면 되고요. 자, 전자계산서면은 매입이니까 이것도 53번이에요. 네. 접대비에 너무 꽂혀가지고 접대비인데 뭐 받았어? 그럼 54번 불공인가? 절대 불공이 아니죠. 왜요? 불공이려면은 세금 계산서야 돼. 세금 계산서. 이거 계산서잖아요. 계산서기 때문에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는 것을 불공으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공이 아니라 53번 면세 매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밑에 회계 처리할 때만 이걸 접대비로 처리하면 돼. 그냥 상품을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11월 15일 53번 면세 매입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자, 입력할까요? 15일자 53번 면세 매입. 품명에는 그것을 뭘 샀냐면은 화분을 샀어요. 화분이 면세예요. 네, 금액은 10만원. 해피농원. 전자계산서인가요? 그러면 1번. 전액 현금 지급했죠? 1번. 그런데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더라 이겁니다. 이 화분은 접대 목적으로 샀어요. 800번대, 813번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자, 11월 16일 거 문제 봅시다.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 선물 이것도 접대비네요.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계산서 모처럼 나왔어요. 종이계산서는 전자난을 0번 찍고 가야 돼요. 전자난이 0번이에요. 이거는 종이계산서 30만원짜리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혼합분계해야 되겠네요. 미지급금이니까 혼합분계. 자, 접대비 미지급금이 되겠는데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돼요. 계산서 받았죠? 종이든 전자든 계산서는 무조건 다 53번. 매입이니까. 매출 계산서는 13번. 매입 계산서는 5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16일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유형을 53번. 여기는 동양화를 샀다. 금액은 30만원. 도규 갤러리. 종이 계산서니까 이거 0번입니다. 전자입력하면 안 돼요. 분계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혼합분계로 해가지고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로 해주고 800번대 813번으로 바꾸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규갤러리로 떠야 되고요. 차변 대변 합계 30만원으로 딱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세 매입 53번 유형 거 3개 나란히 우리가 연습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7일 날로 넘어가면 유형이 달라지는 문제가 나오네요. 네.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의 선물, 접대비예요. 선물,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에 세액 5만원짜리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이랬습니다. 외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혼합분계 3번으로 혼합분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자, 이거는 부가세 세액 5만원이 있지만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서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 54번. 이게 바로 54번 유형입니다. 자, 17일 날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17일 54번. 그러면 불공제 사유를 물어보죠. 접대비 관련된 것이다. 여기 9번에 있는 거 이거 선택하고 선택. 그 다음에 품명에는 선물 세트인가요? 선물 세트. 수량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다가는 50만원. 거래처에는 진로 마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분계는 전액 외상이다. 이거는 선물 세트니까 외상 분계하지 마시고 혼합 분계하라 이겁니다. 혼합 분계. 그러면 상품이 선물 세트는 상품일 리 없죠. 접대비 813번 접대비로 처리하고 불공이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합쳐져서 비용 처리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253번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지급금 진로마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접대비라서 불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접대비라서 불공이라기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인 거죠. 전자세금계산서인가? 아니, 전자자 없어도 돼. 세금계산서인가? 세금계산서인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선물 두 번째, 야 이게
접대비 성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앞에 접대비에 너무 꽂히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도 바로 이런 경우에 매출거래처 개업선물 이거 접대비구나 하고서 그냥 54번 불공이라고 단정했다가는 이 문제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거 계산서다. 계산서는 면세다. 그래서 53번이다. 그래서 54번 불공은 계산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예요. 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계산서. 그 안에서 불공 사유가 있어야 54번 불공이라는 것이죠. 자, 18일 날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12개월 할부를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급금으로. 그러니까 혼합 분계를 하면 되고. 요거는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승용차를 샀잖아요. 예. 비영업용 승용차잖아요. 2000cc짜리.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54번 불공이라는 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그 다음에 임차에 관한 비용을 전부 다 불공제 사유가 되죠. 세금 계산서이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기 때문에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자, 18일 54번 불공제 사유에서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하고 품명에는 승용차 구입 공급가액은 3천만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대금은 12개월 할부죠? 혼합 그래가지고 상품이 아니라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하는 것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300만 원이 미지급금이 된다 이거예요. 3,300만 원이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자, 보통 이렇게 할부 문제가 자동차 할부 문제가 나오면 이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하는 것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자동차를 샀는데 삼성자동차를 샀는데 할부를 어디서 하냐면은 삼성 캐피탈을 통해서 할부했다. 2년 할부를 했다. 24개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삼성자동차에서 할부한 것은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인데 삼성 캐피탈을 통하여 할부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캐피탈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금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24개월 할부했잖아요.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에요. 24개월 할부했으면 장기 차입금, 12개월 할부했으면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삼성 캐피탈. 그렇게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할부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할부했다. 삼성자동차에서 할부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하시라 이거예요. 미지급금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12개월 할부라고 그랬지. 그런데 만약에 삼성자동차에서 36개월 할부라고 거기 문제를 살짝 꽂히면 그냥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예요.
36개월 할부는 유동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 또 이래야 돼. 36개월 할부하면 장기 미지급금 계정 과목 아마 만들어 놓을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 장기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딱 12개월이에요. 1년이니까 그냥 미지급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려면은 이렇게 좀 뭐 삼성 캐피탈이다, 뭐 현대 캐피탈이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일 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19일 거는 3일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 수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 이거는 차량 유지비로 하라는 뜻이죠. 비용 처리니까. 수리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0만원짜리하고 세액 3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날 결제할 거예요. 그러면 혼합분계 해야 되겠네요. 혼합분계로 미지급금으로. 자, 승용차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이번 이 매입세액을 이거 공제를 못 받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이면서 승용차 수리비다. 그래서 54번 불공유형을 선택해야 된다. 자, 19일날 54번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되겠고, 승용차 수리비 금액 30만원 3일공업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1번 분계는 다음 달 10일날 주기로 했죠. 혼합분계. 상품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골라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대변이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다. 33만원 미지급금. 거래처는 3일공업사로 떨어져야 됩니다. 다음 20일 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표이사 박상준이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전자나는 0번으로 지나가야 돼요. 300만원에 세액 30만원짜리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어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 말이 없어도 가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서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계산서를 딱 격리직원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네. 회사 돈으로 내라 그러면 내라는 뜻이에요. 회사 돈으로 내라.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죠. 이거 뭘로 처리하지? 만약에 골프 장비를 직원들이 연습하라고 골프 연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놓았다면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거 사장님 차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쓴다 이거예요.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없어요. 예, 업무와 무관한 업무 무관 비용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해야 돼요. 거래처는 박상준에게 가지급한 걸로.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20일 날 이렇게 입력합니다. 11월 20일. 자, 과세가 아니라 이건 불공이에요. 54번. 공제 받을 수 없어.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제 사유는 업무와 무관하다. 업무와 무관은 없군요. 사업과 관련 없다. 예, 같은 말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선택하고 골프 장비가 분명히 되겠고, 그러면 공급가액은 300만원이 되겠고,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되겠고,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를 0번으로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혼합분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혼합분계. 그리고 골프 장비는 상품이 아니니까 가지급금으로 해야 되고, 이 가지급금에서 거래처를 꼭 바꾸고 가야 돼요. 모든 골프가 아니라 여기를 찍어가지고 박상준, 박상 해가지고 박상준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이제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시고 33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모든 골프로 떨어지는지 보셔야 되겠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지만 가지급금 자산의 거래처는 박상준이가 되어야 된다. 잘 기억하세요. 네. 자,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거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일 거는 왜 이게 불공인지 볼까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인데 면세 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54번 불공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주 귀한 문제도 귀한 거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세액이 만 원입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 결제하시면 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구용품을 비용 처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게 1순위고요. 만약에 소모품비를 검색했더니 없어. 그러면 사무용품비 쓰세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문구용품 사고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로 해야 된다는 거. 없어. 개념 과목이. 그러면 사무용품비로 쓰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구용품을 샀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가 지시됐다. 아니, 문구용품을 왜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소모품 B에서 뭐만 빼요? B자만 빼내라 이거예요.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그건 자산이에요. 자, 비용이든 자산이든 전부 차변이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정리하시고, 자, 이거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므로 54번 불공으로 처리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거. 자, 유형을 21일 거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21일 날 54번 불공,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다. 4번에 있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선택. 여기는 문구용품이라고 분명히 써주시고, 금액은 10만 원. 거래처는 행복문구죠. 종이 세금 계산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0번으로 지나가시고,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으니까 1번 분계하시는데 상품을 소모품비로 고쳐야 된다. 830번. 830번.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문구용품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없으면 사무용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2일 걸 보겠습니다.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죠.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당황할 거예요. 네. 자, 법률 자문을 받은 거예요. 법무법인, 즉 변호사 사무실을 말하죠. 그리고 자문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왔대요. 자, 근데 이 법률 자문이 그냥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거라면은 이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하고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가 토지와 관련된 걸 그거를 자문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 재화입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토지를 정비했다든지, 예,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싸그리 안 해줘요. 예, 토지 취득만이 아니라. 그래서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은 요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도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이란 말이죠. 예. 자, 따라서 54번 불공 이유 알겠죠? 세금 계산서이면서 토지 관련 비용이다. 예. 이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2일 거 예, 불공제 사유 아시겠죠? 토지 관련 비용. 자, 22일 불공 54번 예, 불공제 사유는 0번 맨 위에 있는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토지 취득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품명에는 토지 취득 법률 자문 금액은 100만 원.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1번 해주시고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번 해주시면 되겠는데 상품이 아니라 토지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 토지 110만 원이 토지가 돼야 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없고 토지에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갑자기 나오면 네, 많이들 당황해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요 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유형상사 문제가 말이죠. 이게 구석구석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들어놓은 유형상사 문제가 참 좋은, 우리 학습하기 좋은 거예요. 정리하기 좋은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이.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네. 영업부 직원이 영업부 직원 출장 시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어요. 매입세의 공제 요건은 충족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공제 요건이 충족하다는 말을 굳이 써주는 것은 여기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그림으로 안 그려놨어요. 안 그려놓으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려면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인쇄된 내용이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말로 공제 요건이 충족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예, 접대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23일 날 57번 카드 과세 매입 물음표 눌러서 카드는 삼성카드
확인. 자, 품명에는 숙박비죠. 금액은 공급 대가로 넣으세요. 합계로 16만 5천 원이죠. 거래처는 조선호텔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나요? 카드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요. 카드니까 비워놔야 되죠. 그리고 분계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맞는가 잘 보셔야 돼.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삼성카드에는 우리가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삼성카드에 대한 미지급금 맞고, 자, 요 15,000원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처리 맞고, 상품이 아니다 이거죠. 뭐냐? 여비, 교통비 812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영업부 사원이 출장 시에 숙박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교통비가 맞죠. 여비교통비. 네. 카드 분계하시고 여비교통비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 6월 30일이네요. 자, 6월 30일자 일기 확정신고 기간. 자, 여러분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법인은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는 걸 알아야죠. 일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 기간을 여러분이 조회할 때 법인이니까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유형상사잖아요. 일기 애정신고는 했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러면 일기 확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때 기간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거죠. 이게 뭐예요? 부가세 정리분계라는 거잖아요.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이요. 미지급세금으로 하고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 거래처 코드는 어디가 돼요? 세무서가 되는 거죠? 미지급세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자, 그러면 일단 금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하기 전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부가가치세 1번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간은 4 엔터 6 엔터 정기 신고해서 한 번 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종이에 메모해 놓으실 분은 이 금액을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메모하고, 이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메모하고, 이 금액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메모하시겠죠. 예, 시험지에 메모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는 이 창을 닫지 말고, 닫지 말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를 엽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이건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30일. 자, 차변부터 한다면 그동안 애수금, 부가세 애수금을 전부 대변의 부채 증가로 했으니까 오늘은 정리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적는다 이거예요. 부가세 애수금을. 그래서 차변에 예수를 검색해 보면 부가세 애수금 쉽게 찾겠죠. 255번. 거래처 여기서는 한두 개가 아닌 거니까 부가세 애수금의 거래처는 입력할 필요 없죠. 네, 적요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차변에다가 아까 부가세 신고서를 딱 눌러서 매출세를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 클릭하고 차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로 다음 줄로 넘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가야 돼요. 자산이 이번에는 대변에 가서 소멸됩니다. 그러면 대급 해볼까요?
그러면 대급자 들어가는 건 부가세 대급금밖에 없네. 예. 대급하니까 바로 찾아버리네요. 자, 대급금도 거래처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적요도 원래는 넣지만은 우리가 시험에서는 채점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지나가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매입세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일반 전표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250만 원 딱 입력이 된다 이거예요. 엔터로 줄 바꿔서 이제 납부세액을 처리해야 되죠. 아까 납부세액이 있었죠. 그게 미지급 세금이었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부채니까 대변에 적는 거죠. 대변 했는데 해놓고 미지 하면은 미지 세금. 네, 두 번째 있죠. 261. 거래처 넣으라고 아까 문제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처 이름에 세무가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무 그랬더니 네, 세무서는 하나잖아요. 서대문 세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세무로 했더니 세무서가 서대문 세무서, 용산 세무서 이렇게 두 개가 만약에 그럴 리는 드물겠지만 혹시 두 개를 또 얄밉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은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체 메뉴에 회사 등록에서 여기를 보면 우리 회사 관할 세무서를 여기 사업장 세무서라고 하는 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세무했더니 세무서가 2개, 3개가 막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 회사 등록에 와서 여기 13번 사업장 세무서 이거 확인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골라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세무서를 거래처로 넣는 경우는 우리 회사 관할 세무서를 거래처로 넣어놓지 다른 회사 관할 세무서를 넣을 리가 없겠죠. 하나 있으면 무조건 그거고 2개 이상이면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요 차감세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세 정리분계 이것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밑에 거 이것도 이제 이건 굉장히 쉬운 거지만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뭐냐? 6월 30일 날 정리분계 해가지고 그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 나왔잖아요. 그것이 언제요? 다음 달 25일 날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 다음 달 25일 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7월 25일 날 납부했다고 나올 거예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8581 이거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답니다. 거래처 코드 넣을 것 아까 그 용산 세무서 아니 서대문 세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7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을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여기 날짜를 7월 25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였죠. 그리고 아까 그 금액 차변에다 넣어라 이거예요. 8581000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103번 그런데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또 넣고 가야 돼요. 서울은행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형상사에 메인 매출 전표를 쫙 한번 해봤어요. 정리분계까지.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은 이 유형상사에 나오고 있는 이런 유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요. 이런 범위 내에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에는 유형상사의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결산이 앞에서 용산전자보다 말이죠. 결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용산전자 할 때 용산전자의 결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좀 많이 있는 게 있을 거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쉬었다가 이 회사의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